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상이 그간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대책에 나오면 정치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소위 내분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은 서울, 노원구 그리고 강남권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와 서울시, 여기에 과천시까지 이번 공급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있을 법한 혼선이 밖으로까지 불거지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반대하는 지자체 중에 가장 무게감이 큰 곳은 역시나 서울시입니다. 아예 네. 그 공급 대책이 발표됐던 당일 자체 브리핑까지 열어서 공공연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서울시도 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계획대로 한다, 뭐 혼선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논의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재건축을 놓고 좀 이견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재건축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50층에 따른 어떤 규제 완화. 현재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35층까지만 짓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준주거 이상, 또 준주거라든지 일반 상업 지역에는 이제 50층까지 허용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이제 여기에 공공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붙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 35층을 50층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50층 재건축과 관련해서요, 현실적으로 강남에 50층 아파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 당장 교통 문제도 생각이 좀 되고 조망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 자체를 놓고 봤을 땐 준주거에서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실 5단지의 일부 지역이 3종에서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이 되면서 50층까지 이제 허용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미 대책 전에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서 이제 지을 수 있을 경우에는 최대 50층까지 올려서 짓대, 그리고 거기에서 진 어떠한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거는 일부를 이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자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제 공공 재건축 제도가 이제 새롭게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발하는 게 서울시뿐만은 아닙니다. 과천시는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이 주택을 짓는 건 안 된다라고 당 지도부에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가 무시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뭐 태릉 골프장으로 관심을 받았던 노원구, 또 마포구 모두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유행같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적으로는 이제 획일적인 업무 지시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지자체에서 어떤 이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내놓는 그 반대하는 이유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니까 이제 특히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됐던 문제들이 이제 그 교통 문제, 그리고 대량의 뭐 10,000세대 아니면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왔을 때 가뜩이나 지금도 혼잡한데 그런 교통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 어떤 개발을 하는 부분에 이제 하나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숲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휴식 공간이 일부가 있을 수 있는 공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훼손이 되게 되면 도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 환경이 열악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게 이제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천도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또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서울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주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주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요. 네. 서울시에서 나온 이야기, 기자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이 주도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재개발과 이제 재건축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그 서울시는 이제 그런 본연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 이제 이거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예. 재건축이라는 거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낙후된 주택만 새로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서게 된다 그랬을 때는 타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많은 과도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배분의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있는 재건축 시장은 민간에게 맡기고 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닌 게 이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강남권에 있는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음마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움직이질 않을 것 같아요. 뭐 좀 시큰둥하고 오히려 좀 반발하는 듯한 분위기까지도 초창기에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유는 90% 이익을 환수하면은 사실상 규제를 해제해 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익이 좀 이해 타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런 대형 단지들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서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한 93개 단지에 26만 호 정도 가량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강남도 있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강남은 거의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음아파트만 일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도 그걸 인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6만 호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20% 정도인 5만 호 정도만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애초에 목표를 좀 작게 애초에 잡았군요. 목표를 작게 잡고 그 세대수를 했던 거는 강남은 당연히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는 사업 이익이 상당히 확보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셜 믹스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뭐 강남 4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21개구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아울러 아파트를 비롯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사실 공공이 좀 개입해 주지 않는다라면 사업성도 나오지 않고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네. 일단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강남권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라면 발굴해서 어떤 시범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애초에 어떤 유명 재건축 아파트를 노린 정책이 아니었다는 그거는 거네요. 아니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재건축에다가는 확실히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과 유사한 어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먼저 도입을 해서 이제 주거 안전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 재건축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등장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환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 하는 포용적 도시 개발 정책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뭐냐하면 사회 저소득층이라든지 내 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 임차인들이 항상 후지거나 슬럼화되는 도시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번화하고 과밀돼 있는 이 지역에서도 거주할 수 있게끔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 뉴욕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파리에서도 실시하고 베를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 사회적 어떤 혼합이라든지 교류가 소셜 소셜 믹스죠. 믹스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좀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급 대책까지도 나온 만큼 이번 공급 방안 덕분에 이른바 30대와 40대가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뭐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집을 무리하게 사는 이른바 패닉 바잉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은 소장님께서도 하셨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집을 안 사고 있을 테니까 세입자가 돼서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겠죠. 청약을 기다리면서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전세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까? 어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강남 서초구에 이제 뭐 새로운 지금 주택이 일부 들어서고 강남에만 한 16,000호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인근에서 내가 우선권을 받거나 청약 순위를 대기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국지적으로 전세가 풍기 현상이 있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주 그렇게 뭐 그런 지역들 몇 개를 빼놓고서는 전세가 그렇게 아주 부족하거나 풍기 현상을 잊을 정도로
어떤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네.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진짜 전세 주택이 없어갖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예. 최근에 투자 행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법인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갭 투자도 서울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56% 정도 평균 되고요. 강남 따지면 80%가 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예. 그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작은 자본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월세를 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갭 투자가 인기를 끌면 전셋값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갭 예. 투자를 하기 위한 초기 투입에서 있을 때에는 전세 가격을 올리면 올리게 되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갭 투자의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두 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이제 갭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또 전세 가격이 또 상승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고 뭐 되고 계약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이제 끌어올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세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만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발휘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